여러분도 잘 익은 키위를 손에 들고 이 작은 과일이 건강에 큰 이점을 줄 것이라 믿으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부드럽고 상큼하며 비타민C가 풍부한 이 과일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드뭅니다. 많은 이들이 슈퍼푸드라 칭하는 이 녹색 과일이 몸에 유익한 선택이라고 확신하곤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을 누구보다 챙기는 사람들조차 자신이 키위를 먹는 방식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거의 깨닫지 못합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런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이런 가능성을 깊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뇌를 자극하거나 섭취한 영양소의 흡수를 저해하고 특정 약물과 예기치 않은 상호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식단을 규칙적으로 관리하고 과일을 매일 챙겨 먹는 남녀 환자들이었지만 장년층 환자들을 진료하며 반복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장 불편감을 계속 호소했습니다. 속쓰림이나 피로감, 바로 키위였습니다. 키위는 결코 평범한 과일이 아닙니다. 이 과일에는 액티니딘이라는 독특한 수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먹분 안에 고기나 유제품 같은 단백질을 신속하게 분해할 만큼 강력합니다. 올바르게 섭취하면 소화를 돕는 유익한 역할을 하지만 빈속에 먹거나 조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먹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숨겨진 실수 중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면서도 건강에 부담을 주는 키위 섭취 오류 8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8번째 오류는 특히 흔하게 나타나며 이 실수 하나만으로도 키위에 함유된 영양소의 절반이 몸에 흡수되기 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키위가 소화와 심장 건강, 피부, 면역 기능에 주는 이점을 온전히 누리고 싶다면 오늘 내용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순한 교정 방법들을 이해하게 되면 이 작은 녹색 과일은 당신의 식탁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음식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은 키위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늘 활기찬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모여 있는지 확인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오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침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면서도 자신이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한지 몰랐던 시간대의 착오입니다. 오류 하나, 키위를 잘못된 시간에 먹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침에 신선한 키위를 자르고 상큼한 맛과 비타민 C를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빈속에 키위를 먹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불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강력한 식물성 수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키위가 고기나 생선, 달걀, 콩류 같은 단백질 음식을 소화하도록 돕는 데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아무것도 먹기 전에 이 효소가 들어있는 키위를 먼저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속에 실제 음식이 없으면 효소가 분해할 대상을 찾지 못해 이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유산 역류나 위염 혹은 소화가 예민한 중장년층에게 특히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키위의 자연적인 산성과 효소의 강한 작용이 함께 작용하면 속쓰림이나 팽만감, 때로는 위경련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던 과일이 오히려 불편함을 유발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빈속에 키위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생선이나 닭고기, 콩류, 달걀 등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 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키위에 포함된 효소가 단백질을 부드럽게 보내주어 식사 후에 무거운 느낌을 줄여줍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대는 식사 후 약 1시간입니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위에 충분한 음식물이 남아있어 효소가 자극을 일으키지 않고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키위를 먹는 것도 좋습니다. 소화를 더 순조롭게 만들고 키위에 들어있는 천연 세로토닌 성분 덕분에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키위를 아침을 깨우는 음식이 아니라 소화를 돕는 보조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올바른 시간에 먹으면 더 가볍고 덜 부대끼며 식사에서 얻는 영양도 더 풍부해집니다. 그러나 너무 이른 시간에 먹으면 효소가 오히려 이를 자극해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키위를 손에 들기 전에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오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기에는 매우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음식의 이점을 모두 무너뜨리고 심지어 아침 스무디가 당신을 피곤하고 더부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조합입니다. 오류 둘, 키위를 유제품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요거트 위에 얹은 키위 조각이나 우유와 바나나, 키위를 함께 갈아 넣은 녹색 스무디는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고 풍부한 칼슘과 비타민C가 들어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키위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면 두 음식의 이점을 방해하고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키위 속 소화 효소인 액티니딘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효소가 유제품에 들어있는 주요 단백질인 카제인, 케이신과 만나면 빠르게 단백질을 분해하며 우유가 덩어리지게 만드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이가 처리하기 어려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키위가 들어간 요거트에서 살짝 느껴지는 신맛이나 쓴맛, 건강한 스무디를 마신 뒤 나타나는 더부룩함은 우유가 상한 것이 아니라 키위 효소가 유제품 속 단백질을 빠르게 분해하는 과정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단백질 분해는 키위와 유제품에 포함된 영양소의 흡수를 떨어뜨립니다. 비타민C나 칼슘, 유익한 균주가 몸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소화효소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중장년층에게는 가스나 불편감, 가벼운 장 자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결 방법은 명확합니다. 키위를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먹지 않는 것입니다. 1. 스무디나 세이크, 과일을 섞은 유제품 디저트에도 키위를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키위와 잘 어울리는 과일을 선택해 보십시오. 수분이 풍부한 파인애플이나 오렌지, 딸기 같은 과일은 키위의 산미와 효소 작용을 자연스럽게 조화시켜 줍니다. 요거트를 좋아한다면 키위를 먹기 전후 2시간 정도 간격을 두면 위에서 효소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팁을 드리면 키위를 시금치나 오이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갈아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되면서도 속이 편안한 스무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키위를 유제품과 조합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단독으로 즐기는 솔리스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키위는 당신의 소화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어라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두 가지를 분리해 섭취하면 키위의 항산화 성분과 효소, 비타민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고 원하는 상쾌함도 얻을 수 있습니다. 파트 3. 오류 셋. 키위를 유일한 항산화와 공급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키위는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합니다. 중간 크기의 키위 하나만으로도 하루 필요 비타민C를 충분히 채울 수 있고 천연 효소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작은 과일 하나에 많은 영양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착각을 합니다. 키위만 먹으면 항산화 성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두 개를 먹고 면역력이 충분히 지켜지고 있다고 믿어버립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단순화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맞습니다.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세포를 보호하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면역 기능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방어체계는 단 하나의 영양소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 종류의 항산화 성분이 서로 협력해야 균형이 잡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키위 하나만으로는 그 모든 역할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항산화 성분을 서로 다른 임무를 맡은 경호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키위의 비타민 C는 혈액과 조직을 보호합니다. 비타민 E는 세포막과 뇌를 돕습니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는 눈과 피부를 지켜줍니다. 아론과 셀레늄은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면역 반응을 강화합니다. 키위만 먹는 것은 든든한 경호원 한 명만 고용해 놓고 나머지 출입문들을 모두 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색의 과일과 채소를 고르게 먹는 중장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염증 수치가 낮고 면역력이 높으며 기억력도 더 예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식물에 서로 다른 식물 영양소와 폴리페놀이 들어있어 몸의 여러 부위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명확합니다. 키위를 다른 항산화 식품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나 딸기, 라즈베리 같은 열매류를 곁들이면 세포 노화를 막는 안토시아닌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색상을 더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렌지나 빨간 고추는 키위에 부족한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A를 제공합니다. 하루 식사 속에서 다양한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아침에는 키위 하나, 점심에는 빨간 파프리카 몇 조각, 저녁에는 녹색 잎채소를 곁들이는 식입니다. 이렇게 여러 음식을 함께 먹으면 영양소의 종류가 늘어날 뿐 아니라 각각의 흡수효율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키위 비타민 C는 견과류나 아보카도에서 얻는 비타민 E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며 두 성분이 결합될 때 더 강력한 보호 효과가 나타납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이 특정한 한 가지 슈퍼푸드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팀을 만드는 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혼자서는 경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류넷 한 종류의 키위만 먹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키위를 떠올리면 털이 있고 갈색 껍질을 가진 작은 과일 속에 밝은 녹색 과육이 있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맛있고 상큼하며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종류만 먹는 것은 키위의 절반의 이점을 놓치는 선택입니다. 키위에는 여러 품종이 있으며 각각의 영양 구성이 다릅니다. 대형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품종은 두 가지입니다. 초록색 키위, 그린 키위, 야황금빛 키위, 골드 키위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먹어온 초록색 키위에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 고기나 생선, 콩류 같은 단백질 식품의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소화가 더딘 중장년층에게는 팽만감과 식후 답답함을 줄여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초록색 키위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황금빛 키위는 더 부드럽고 달콤하며 산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맛에 속지 마십시오. 황금빛 키위에는 초록색 키위보다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합니다. 황색 품종에는 카로티노이드가 더 많이 들어있어 눈과 피부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이가 들수록 흔해지는 시력 저하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풍부한 비타민 C는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피부를 밝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초록색만 먹거나 황금색만 먹는다면 서로의 장점을 동시에 누릴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초록색은 소화 건강을 돕고 황금색은 세포 보호와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함께 먹을 때 비로소 균형 잡힌 과일 약상자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해결 방법은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두 가지 품종을 모두 구입해 일주일 동안 번갈아 드십시오. 식사 후에는 초록색 키위를 먹어 소화를 돕고 간식으로는 황금색 키위를 선택해 부드럽게 항산화와 성분을 보충하는 식입니다. 스무디나 샐러드에는 두 종류를 함께 넣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콤함과 달콤함의 조화가 맛을 더하고 서로 다른 항산화와 성분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은 장을 돌보고 황금색은 세포와 면역 체계를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품종이 함께할 때 장기적인 활력을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파트 5. 오류 5. 과일을 씻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실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키위 껍질을 보고 어차피 먹지 않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는 그대로 칼로 잘라 숨만 떠먹습니다. 그러니 굳이 씻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방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농약, 잔류물, 먼지를 당신의 식탁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씻지 않은 키위를 칼로 자르는 순간 칼날은 겉껍질에 붙어있던 모든 것을 그대로 흡착하게 됩니다. 운반 중에 묻은 먼지, 재배 과정에서 남은 화학 성분, 그리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칼끝을 따라 가륙 속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이 찻잎을 베어 물 때쯤이면 그 오랜 물질들은 이미 당신의 접시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식품안전연구에 따르면 껍질이 두껍거나 털이 있는 과일도 대장균,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같은 세균을 지닐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장거리 운송을 거치거나 여러 번 손을 거치는 포장 과정에서 그 위험이 커집니다. 키위의 특유의 털이 있는 표면은 공기 중 미세 입자나 세균을 더 잘 붙잡는 구조이기 때문에 작은 스펀지처럼 오랜 물을 끌어안기 쉽습니다. 나는 평생 키위를 먹었지만 아픈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식중독은 늘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복부 팽만이나 메스꺼움, 소화 불편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사람들은 다른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해진 중장년층이나 만성 질환을 관리 중인 사람이라면 아주 적은 오염도 장염이나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흐르는 찬물에 20초에서 30초 정도는 반드시 헹구십시오. 물을 조금 적시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손이나 부드러운 소를 이용해 껍질을 살살 문질러 주어야 합니다. 껍질을 벗겨 먹더라도 자르기 전에 반드시 씻어야 오염이 과육으로 옮겨 붙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깨끗한 수건이나 키친타올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남은 수분은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일을 썰었던 도마와 칼도 다시 씻어 다른 과일로 오염이 옮겨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금 더 안전을 확보하고 싶다면 물과 식초를 1, 3비율로 섞은 용액에 몇 분 정도 담가 두는 것도 좋습니다. 농약 잔류물을 줄이고 표면의 세균을 자연스럽게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밥 초의 과정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장과 심장, 면역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욱 민감해지므로 이러한 작은 습관이 큰 건강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무엇을 먹느냐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당신의 식탁에 올라가는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류여섯, 키위 알레르기 증상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키위가 무해하고 부드러운 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키위 알레르기는 생각보다 훨씬 흔하고 특히 중장년층에게서 쉽게 놓치기 쉽습니다. 증상이 유산 역류나 입안의 단순한 자극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키위를 먹은 뒤 입안이 살짝 따갑거나 화한 느낌이 있었나요? 입술이 근질거리거나 목소리가 잠시 갈라진 적은 없나요? 대부분은 키위 특유의 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OAS의 전형적인 초기 신호입니다. 이는 키위 속 단백질에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키위에는 라텍스나 자작나무 꽃가루, 파파야, 바나나, 아보카도 등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구조가 비슷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텍스에 민감하거나 계절성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일수록 키위에 반응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처음에는 입술 따가움, 혀 가려움, 목에 약한 불편함 정도로 시작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면역 반응이 더 예민해져 증상이 심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입술, 혀, 목이 붓거나 피부에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생기고 메스꺼움, 복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극히 드물지만 심각한 과민 반응이 나타날 때는 호흡이 어려워지고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노년층은 특히 면역 반응이 예측하기 어려워 더욱 취약합니다. 국제 알레르기약 연구에서는 특히 60세 이상에서 키위 알레르기가 자주 놓쳐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위산 역류나 입안 민감증으로 잘못 오해되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분명합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키위를 먹은 뒤 따끔함이나 가려움, 붓기 같은 증상이 있다면 가벼운 증상이라도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가벼운 반응이라고 계속 먹다 보면 알레르기는 더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의심된다면 병원에서 전문의와 상담해 보십시오. 간단한 피부 반응 검사만으로 키위나 관련 과일이 원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다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키위, 바나나, 아보카도, 파파야는 유사 단백질이 있어 교차 반응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알레르기는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뿐입니다. 이 신호를 존중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키위를 먹고 이상한 따가움이 느껴진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경계심이 큰 문제를 예방합니다. 오류 7. 특정 약물을 복용하면서 키위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키위는 영양이 풍부한 과일이지만 중장년층이 흔히 복용하는 약들과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런 가능성을 전혀 떠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실 키위에는 일부 약물의 효과를 강화하거나 악화시키는 자연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위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노년층에서 흔히 복용하는 약과 함께 먹을 경우 몸의 화학적 균형을 지나치게 흔들 수 있습니다. 가장 간과되기 쉬운 특성이 바로 혈액응고를 자연스럽게 완화하는 효과입니다. 키위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와 살리실산 유사 성분이 있어 혈소판이 서로 뭉치는 것을 줄여 혈액이 더 부드럽게 흐르도록 만듭니다. 이 작용은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이미 항응고제나 항혈소 판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아파린이나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레를 복용 중이라면 키위를 자주 먹을 때 피가 지나치게 묽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가벼운 충격에도 멍이 들거나 잇몸 출혈이 생기고 심한 경우 내부 출혈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키위에는 칼륨과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 혈압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 특히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나 베타 차단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키위를 과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너무 낮아져 어지러움이나 실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상호작용은 키위에 포함된 항진균 성분입니다. 이들은 플루코나졸이나 케토코나졸 같은 항진균제를 복용할 때 그 약효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 메스꺼움, 간 부담 같은 부작용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진균제를 복용하는 경우 키위를 매일 먹기 전에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양은 중요합니다. 가끔 한 개 정도 먹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문제가 없지만 매일 여러 개를 먹으면 약물의 작용이 예기치 않게 변할 수 있습니다. 키위를 먹은 뒤 멍이 잘 든다거나 잇몸 출혈이 생기거나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가 허락한다면 약을 먹고 몇 시간 후에 키위를 먹어 흡수 시점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키위는 위험한 과일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강한 작용을 가진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일수록 제대로 이해하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만 특정 약물과 아무 생각 없이 함께 먹으면 예기치 않은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을 관리하거나 혈액희석제를 복용하거나 항진균 약을 사용하는 경우 키위를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의료 지원 아래 현명하게 즐기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작은 주의가 내일의 건강을 지키는 안전망이 됩니다. 오류 8. 키위 껍질을 벗겨 가장 영양이 풍부한 부분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이자 가장 큰 손실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털이 있는 갈색 껍질을 보고 자연스럽게 칼을 집어들어 제거하고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겉모습 때문에 먹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이해됩니다. 그러나 키위 껍질을 버리는 것은 이 과일의 핵심 영양소를 절반이나 포기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 털 있는 껍질은 사실 영양이 집중된 부분입니다. 키위의 최고 영양소 상당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껍질에는 가륙보다 최대 절반 이상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고 항산화 성분과 플라보노이드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세포 보호와 소화 기능 개선, 노화 속도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껍질을 제거하면 거친 식감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키위의 건강 효과를 절반으로 줄이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식이섬유는 중장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소화를 원활하게 해주고 건강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키위 껍질에는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들어있어 장내 유익균을 돕는 동시에 장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여기에 더해 껍질 속 비타민 E는 나이가 들수록 더 민감해지는 심장, 눈, 피부를 산화 스트레스에서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식품과학 연구에서는 키위 껍질에 다량의 폴리페놀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식물성 화합물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심장 질환이나 일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칠어 보이는 그 껍질은 사실 노화를 늦추는 영양소가 가득 담긴 보호막인 셈입니다. 껍질을 더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깨끗이 씻으십시오. 흐르는 찬물에 키위를 대고 껍질을 부드럽게 문질러 털과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필요하다면 식초를 탄 물에 잠시 담가 더욱 꼼꼼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금빛 키위, 골드 키위처럼 껍질이 얇고 털이 거의 없는 품종을 고르면 껍질을 먹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아주 얇게 썰어 먹으면 식감이 덜 느껴지고 스무디에 통째로 넣어 갈아 마시면 껍질의 질감은 사라지지만 영양은 고스란히 남습니다. 건강을 위해 비싼 보조제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매번 버려온 작은 부분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번에 키위를 손에 들게 될 때 자연이 가장 귀한 영양소를 바로 가장 바깥에 담아 놓았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해야 할 일은 단지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키위를 먹어야 평생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키위를 먹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8가지 실수를 알게 되었으니 자신이 무심코 반복해 온 습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왜 키위가 자연이 준 강력한 과일로 불리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키위에는 비타민 C야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 소화 효소까지 담고 있어 몸의 거의 모든 영역을 돕는 과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는 방식이 잘못되면 그 잠재력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시간대에 먹으면 이를 자극하고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를 방해하며 껍질을 제거하면 절반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다행히 이 모든 실수는 쉽게 고칠 수 있으며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먹고 철저히 세척하며 서로 다른 품종을 번갈아 즐기고 영양이 가득한 껍질을 가능한 한 섭취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작고 평범해 보이는 과일 속 치유의 힘을 온전히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화효소가 단백질을 자연스럽게 분해해 속이 편안해지고 꾸준한 비타민 C와 폴리페놀 공급은 면역 기능을 튼튼히 해줍니다. 더불어 칼륨과 항산화 성분은 혈압 균형을 돕고 하루의 에너지가 더 안정적이고 젊은 느낌으로 유지됩니다. 핵심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 채널이 전하고자 하는 건강의 철학은 완벽함을 향해 조급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맞는 지혜를 갖추고 작은 선택을 통해 더욱 단단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8가지 실수 중 자신도 모르게 해온 것은 무엇이었나요? 앞으로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용기가 되고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매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보를 전하며 보다 현명하게 먹고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활력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적응하며 몸을 하나의 소중한 선물처럼 돌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건강을 지키고 호기심을 잃지 말고 언제나 여러분의 활력을 기르는 선택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